최준용 선수는 노래 실력이 야구 선수 중에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노래를 했으면 더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냥 가수 중에 야구를 제일 잘하는 게 더 성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박세웅 삼선발도 사실 욕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준수한 사선발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선발로 윤성민 선수는 잘할 거라고 봐요. 본인이 야구하는 게 재밌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시즌 내내 얘기했지만 김원중 선수에 대한 그래도 굉장한 지지를 하는 편이라서 진짜 마무리라는 게 못한 것만 기억에 남아서 그렇지 그만한 마무리 투수 잘 없어요 진짜로. 근데 너무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연패 기간에 2번 무너진 게 너무 너무 데미지가 컸죠. 그러니까 하필 무너져도 그때 무너지는 바람에 근데 더 잘하는 마무리가 잘 없어요. 충분히 좋은 투수입니다. 최준용 홈런 더비 잘했다고 롯데 거포 찾아다니는 댓글이 웃겼다. 야, 오늘 또 그 최준용 선수가 사직구장 앞에 나타났는데 방망이 선물 받았다고 방망이 들고 휘두르고 있음. 아직 타자 전향을 못 버렸나? 욕심 꿈을 못 버렸나? 예, 뭐 지는 경기에 대타로도 한번 나오면 좋겠네요. 팬 서비스로다가. 예, 방망이로 놓질 않더라고요. 오늘 야구장에서 뭐 나타났는데 최준용 선수는 노래 실력이 야구 선수 중에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노래를 했으면 더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냥 가수 중에 야구를 제일 잘하는 게 더 성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준용 선발설에 타자설에 그쵸. 약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펜이 제일 맞는 옷인 것 같아가지고 뭐 해봤는데 또 안 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준용 9위는 탑인데 체력이 그냥 내구성이 약한 것 같아요. 뭐 체력도 체력인데 최준용 제가 시즌 중에 늘 얘기했잖아요. 최준용은 40이닝이다. 한 시즌 40이닝 보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까지 데뷔하고 느리랬거든요. 40이닝만 써야 돼요. 그래야지 100%가 나오고 물론 길게 던진 이닝도 있긴 한데 그때는 평균 자책도 많이 오르고 세부 성적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그냥 최준용 선수는 40이닝이 베스트라고 보고 아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두 시즌도 아니고 이게 선수생활 내내 이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가지고 사용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대현 선수 비슷한 거죠. 네.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인자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타고난 어떤 내구성이 워낙에 큰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를 뛰어넘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야구를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박세웅 선수가 삼선발로 자리 잡아 롯데가 가져간다? 근데 박세웅 삼선발도 사실 욕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준수한 사선발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선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그 삼선발의 역할을 제대로 한 시즌 자체가 많아야 3시즌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저는 3선발보다는 4선발 정도로 기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물론 더 잘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짧게 흐른 것도 아니고 많이 흘렀는데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오니까요. 좀 그런 것 같고 황민기, 윤성빈, 최준영이 살아나야느냐 할 만한 듯 살아난다기보다는 저 선수들이 안 아픈 게 중요하겠죠. 뭐 이미 뭐 올해는 잘했고 황민기 선수도 근데 내구성이 올해 뭐 웨딩이 안 던졌기 때문에 물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던졌는데 근데 감독이 김태형 감독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겁이 나죠. 타팀 송골 토종 선발 보면 참 부럽습니다. 나균환 선수도 송골 이러면 송골? FA 내년은 아닙니다. 아직 2년 더 남았을 거예요. 내년까지 그러니까 27년 시즌까지 하고 FA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끝나고는 아니고 윤성빈 선수는 그래도 제구는 올 시즌 제법 잡힌 것 같아서 저는 윤성빈 선수는 잘할 거라고 봐요. 내년에 잘할 것 더더욱. 왜냐면 선수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제일 큰 문제였던 선수라서 윤성민 선수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야구하는 게 재밌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역설적으로 어깨가 싱싱한 상태여가지고 스플리터가 140이 더 나오니까 스플리터가 140 뭐 3 이렇게 나오니까 160, 157 정도가 찍히는 빠른 볼이 계속 찍히는데 스플리터 포크볼 143이 나오니까 공략하기 힘들죠. 당연히 타자 입장에서는. 김원중 선수는 내년까지 마무리 맡기군요. 일단은 내년 FA 계약 2년 차인데 더 나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년까지는 대안 없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김원중 선수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점점점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또 몰라요. 또 갑자기 더 잘할 수도 있고 저는 뭐 시즌 내내 얘기했지만 김원중 선수에 대한 그래도 굉장한 지지를 하는 편이라서 후반기 무너지는 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무리라는 게 못한 것만 기억에 남아서 그렇지 그만한 마무리 투수 잘 없어요 진짜로. 근데 너무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연패 기간에 2번 무너진 게 너무 데미지가 컸죠. 그러니까 하필 무너져도 그때 무너지는 바람에 네. 근데 더 잘하는 마무리가 잘 없어요. 네, 충분히 좋은 투수입니다. 근데 이제 WHP가 매년 너무 올라가고 있는 점은 좀 많이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작년 올해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그래서 물론 성실한 선수고 열심히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팀 역사상 이런 마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 신뢰를 하고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마무리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훈이 말씀처럼 12연패 기간에 리베라또 선수 홈런, 김용호 선수 말로 홈런 이 두 개가 매우 컸죠. 그거 두 개 아니었으면은 사실은 여론도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그게 워낙에 데미지가 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롯데 12연패 분위기가 김원중한테 영향을 갔던 뭐 그것도 맞겠죠. 그리고 사실 리베라또 선수 홈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잘 쳤어요. 김영웅 선수는 벤치에서 포크볼 쌓으면 냈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둘 다 저는 사실 김원중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상대 타자들이 기가 막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냥 김원중 선수 때문에 연패를 못 끊었다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경기가 타이트했고 못 던진 공도 아니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시즌 중에 얘기했던 게 7월 말에 어깨 통증 때문에 한번 쉬고 나서 그러니까 김원중 7월 말에 어깨 불편함 10월 말에 어깨 불편함으로 일주일 쉬었는데 그 뒤로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없고 시즌을 힘들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즌 내내 얘기했지만 김원중 선수의 어깨 컨디션에 대해서 좀 깊게 들여다보고 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게 7월 말에 불편하고 계속 안 좋았거든요. 시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불편한데 참고 던진 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7월 말 전후가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몸 관리 잘 하겠지만 걱정이 많이 되고 반대로 말하면 저 부분이 잘 수습이 됐다면은 뭐 후반기에 안 좋았던 모습은 또 안 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안 좋은데 좀 참고 그냥 던진 것 같아요. 후반기에는 팀 상황도 안 좋았고 하니까 마냥 아프다고 빠질 수가 있었을까? 또 본인 빠지니까 불펜진 난리가 나는 거 봤는데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던지지 않았을까 싶고 우리 외국인 선수 소식은 언제 날 거예요?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김장하다가 소식이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네요. 12월도 됐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6시즌 연속 풀타임 마무리인데 그쵸? 뭐 침대 뽑도 한데 벌써 2020년부터 6년차 6년 풀타임 마무리에 힘을 붙일 때도 됐죠. 마무리는 김서열이 참사 때문에 그냥 말이 안 나죠. 김원중 선수는 양반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그 전체에 지금 6년씩이나 꾸준하게 해주는 마무리가 없어요. 리그 전체를 봐도. 그러니까 박영현 선수 정도가 비슷할까? 보통은 마무리가 한 3년, 4년? 불펜이 3년 정도 하면 보통은 좀 안식년을 가지기 마련이고 박영현 선수가 4시즌을 지금 계속 많이 던지고 있는데 뭐 김원중 선수에는 몇 시즌 못하고요. 김재현 선수도 되게 많이 던지다가 결국은 삼성 가가지고 별로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마무리라는 보직이 힘든 보직입니다. 꾸준히 잘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150 세이브 짬무시 못한다. 뭐 저도 공감하고 저는 뭐 시즌 중에 내내 말했지만 저는 굉장한 김원중 지지자입니다. 정말 롯데 잔혹한 마무리 역사를 경험해봤다면 그냥 김원중은 사랑입니다. 그냥 얼마나 마무리 때문에 몇십 년을 고생을 했는데 그냥 마무리 투수라는 게 딱 자리 잡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김세현 선수도 결국은 시즌 막판에 힘 떨어지니까 가운데 집어넣는 게 얻어맞으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중 구종 하나만 더 장착되면 그러니까 커브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때도 커브를 섞어가기 괜찮았는데 갑자기 또 커브를 안 던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섞어 던지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섞어 던지는 게 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이게 보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아무래도 슬라이더. 그러니까 사실 선발을 했던 선수라 가지고 구종 자체는 많은데 본인이 자신감 있는 구종, 마무리로서 던질 만한 구종이 뭐 제3의 구종이 없겠죠. 뭐 못 던지는 게 아니고 마무리로서 던질 만한 공까지는 생각이 안 되니까 안 던지는 거겠죠. 아무튼 좋은 선수입니다. 올 시즌 불펜 FA 폭등하는 거 보면 계약도 굉장히 사실 저렴한 계약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영하 선수가 52억 받았잖아요. 물론 보장은 아니지만 보장액이 오히려 이영하 선수가 46억이고 김원중 선수가 보장액이 44억이에요. 김원중 선수가 훨씬 더 마무리로서 가치가 높은 선수인데 구승민 선수만 살아나주면은 진짜 괜찮을 건데 올해 쉬었으니까 또 기대를 해봐야죠. 기대를 해봐야 되고 임작가, 카브레라, 에킨스 그러니까 다 한 해씩만 어느 정도 하고 이제 길게 못 갔는데 길게 마무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톰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경환, 강영식 훌륭한 투수들입니다. 훌륭한 불펜 투수들인데 이미지가 너무 불지르는 이미지가 강하다. 사실 강영식 선수보다 나은 불펜 투수가 자완중에 롯데에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인경환 선수보다 낮은 사이드암 불펜도 없고요. 사실. 그러니까 인경환 선수 굉장히 좋은 투수예요. 근데 마무리할 때 안 좋은 한 시즌 때문에 그 임작가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 사실은 커리어 내내 굉장히 잘한 투수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커리어 보면은 2008년에 그 마무리 한 시즌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 보면은 굉장히 잘했어요. 네, 통산 4.18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투수였습니다. 그냥 중간에 나왔더니 굉장히 잘했죠. 근데 사실 임경환 선수를 마무리를 쓴 것 자체가 진짜 고육지책이었는데 맞는 선수를 못 쓴 거죠. 좋은 선수를 자기 역할에 못 쓴 게 좀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고 091011 이때 진짜 잘했습니다. 임경환 선수가 하나도 갔었네요 마지막에. 근데 한 경기 뛰었네. 그 다음에 뭐 강영식 선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해서 강영식 선수 진짜 좋은 투수예요. 그냥 약간 그 밈화가 돼서 그렇지 이런 자완부위펜이 없습니다. 통산 116 홀드예요. 4.31 평균 자책. FIP가 4.02, 10.92 굉장히 좋은 투수입니다. 스트레일리 선수는 잘했죠. 예, 근데 그때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조금 체감이 좀 안 됐던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고 에킨스 선수 원조 김원중 스타일? 근데 결론적으로는 비슷한데 에킨스 선수는 조금 느낌은 달랐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기억은.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막았잖아는 똑같은데 투구 스타일이나 이런 건 좀 달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일리 선수는 사실 스트레일리는 잘한 것도 있지만 크보의 문익점입니다. 짝짝이 도입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짝짝이를 도입한 것으로 진짜 KBO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나. 네. 스트레일리 선수가 아니었다면은 그 수많은 짝짝이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징도 썼고 근데 하지 말라 해서 한 번 하고 봉인. 근데 저는 징 치는 거 되게 좋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경기에 방해가 되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관중 하는데 징 치니까 짜증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짝짝이가 징보다 더 거슬리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짝짝이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너무 귀가 따가워가지고 저는 사실 짝짝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짝짝이를 응원봉처럼 쓰는 건 좋은데 그 플라스틱 튀기는 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거슬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저는 1루 쪽에 잘 안 가고 뭐 3루 쪽 이런 데서 뭐 보는 게 응원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 짝짝이 소리가 되게 저는 거슬리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고 그죠 짝짝이 머리로 많이 날라온다 많이 해체가 되죠. 그래가지고 짝짝이가 날아다니는 모습 많이 볼 수 있고 사직은 10년 전에 지금은 너무 무섭다? 지금은 별로 무서울 게 없지 않나요? 딱히 뭐 옛날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야 뭐 홈팀 구장이니까 그런 거 느낄 이유도 없지만 뭐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평화로운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 때 생각하면 우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지난 일이니까요. 그냥 뭐 넘어가야죠 뭐. 네, 벌써 그것도 많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꽤나 옛날 일이고 골프 방송 보는 느낌이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야구 보기엔 되게 좋았어요. 코로나 시절 야구 경기 보기는 참 좋았죠.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보는 건 좀 웃기긴 했습니다. 야외인데 왜? 민트초코만 사가님 옛날에랑 같이 보면 전 옛날에도 좋습니다. 뭐 야구를 보기는 그런데 근데 뭐 프로 스포츠니까 매출이 중요하니까요. 매출은 지금 훨씬 더 잘 나오니까 오이드 팬으로서는 뭐 지금의 그런 게 좀 아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매출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라는 것은 뭐 어쩌겠습니까? 시대에 적응을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옛날 야구 같은 느낌이 좋으면 이제 퓨처스 경기나 아니면 아마추어 경기를 보러 가면은 그때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번에 퓨처 썸머리그라든가 아니면 뭐 전국체전이라든가 아니면 폴리그라든가 그런 경기들을 또 많이 찾아서 가서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야구만 집중하는 어떤 분위기가 느끼고 싶을 때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참 야구 보기는 좋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요즘이 경기도 참 많아졌고요. 근데 욕은 안 하죠. 퓨처스나 이게 아마추어까지 모르겠는데 옛날같이 쌍욕을 하는 문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거고 퓨처스도 워낙에 또 어린 팬들이 많이 가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쌍욕을 하는 건 해서는 안 되죠. 무슨 이유에서건 간에 그거는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그거는 낭만이라고 포장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못하는 거 똑바로 해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쌍시옷 소리 나오는 건 안 맞죠. 그래서 뭐 늘 얘기하면은 그 야구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늘 나오는데 뭐 저는 큰 틀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짜잘하긴 아쉬운 것도 많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프로 스포츠이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 그러니까 팬들이 돈 쓰는 게 지금이 훨씬 많이 쓰죠.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스포츠라는 건 어찌됐건 구단이 자생을 할 수 있게끔 나아가야 되는데 어찌됐건 옛날보다는 지금 팬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야구 오래 본 게 뭐 벼슬도 아니고 그냥 뭐 지금이 저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리코의 어떤 소통의 사태처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야구 실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외적인 요소 때문에 선수가 더 중요한 게 생겨버리면 그거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야구 선수가 야구 실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게 먼저. 이것만 전 유지가 되면 다른 거는 뭐 어떤 변화가 생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야구 선수가 야구 외적인 요소로 평가를 받는 거는 그거는 스포츠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만 유지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뭐 다 어떻게 바뀌어도. 자, 지금 늦은 시간에도 58분 정도 그래도 오고 계시고 제가 준비한 주제는 굳이 안 꺼내도 소통할 게 많아가지고 2009년 버스 맥주병 소주병 그래도 그 시절이 만전했죠. 그러니까 더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그때는 90년대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고요. 예, 그리고 뭐 하다못해 담배만 해도 2009년 이때만 해도 담배를 그냥 피셨죠, 객석에서. 그러니까 피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피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거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죠. 그냥 다 나가가지고 피고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